목적과 동종목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의 오영빈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해서 발표를 드리겠는데, 처음에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과 오브젝티브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제가 대사하고 답은 적혈구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패스웨이 어나리시스 방법에 대해서 패스웨이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플러스 밸런스 어나리시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연구를 하게 된 동기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사경로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것도 있고, 진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즉, 패스웨이 어나리시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패스웨이 어나리시스 방법과 플러스 밸런스 어나리시스, 그 다음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일단 모델 시스템으로 적혈구라는 모델 시스템을 잡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방법론을 다 적용을 해보고 그것 간의 관계들을 안에서 연구를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패스웨이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메타볼릭 플럭스 어나리시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이런 연구들을 함으로써 그것들 간의 관계들을 조금 더 관계를 맺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 연구의 목표를 삼았고요. 이것이 큰 시스템에 적용이 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시스템은 레드블러드제로서 이 인간 피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적혈구로서 가장 내부적으로 보이는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폐에서 O2를 운반하여 각 기관을 운반하고 그다음에 노폐물들을 다시 운반을 해오는 그런 외부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기능들 이외에 내부적으로 그 안에 대사회를 살펴보면은 그 안에 있는 메타볼 에너지를 만드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ATP를 만드는 그런 메타 패스웨이라든지 아니면 리듀싱 에이전트를 만드는 패스웨이, 그 다음에 이 적혈구가 기능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 T3 비스코스 리서레이트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내부적으로 이런 메타볼 패스웨이들을 갖고 있고요. 안에 살펴보면 글리콜리시스와 그 다음에 T3 그 다음에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바이오시테시스 이런 경로들을 갖고 있음을 제가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쪽에서 하는 그 패스웨이들로부터 제가 가져와서 그 모델을 가지고 패스웨이 분석하고 플러스 밸런스 어나리시스하고 하였습니다. 즉 이것이 그 적혈관에서 일어나는 전부를 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서 사용됐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델에서는 이 글루코스와 아데닌이라는 두 개의 인풋과 락테이트와 헥신이라는 두 개의 아웃풋을 가지고 이 안에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레드블러스에 되겠습니다. 다음 이 모델에 적용을 한 패스웨이 어나리시스 방법은 패스웨이 아이덴티피케이션과 플러스 밸런스 어나리시스, 그다음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을 시켰는데요. 일단 아까 보여드린 그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패스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패스웨이를 찾아내는 방법들 중에서 익스트림 패스웨이와 엘리멘터리 플럭스 모드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익스트림 패스웨이에서는 아까 보여진 그림에서 있는 그 플럭스 65개와 메타볼라이트 38개를 가지고 스토이크 케미스트리 매트리스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매트리스로부터 널 스페이스를 구하고 그 널 스페이스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이 익스트림 패스웨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익스트림 패스웨이에서 눈여겨 살펴볼 점은 이 내부에 존재하는 19개의 리버서블 리액션이 있습니다. 리버서블 리액션이 디그리 프리덤 27개 중에서 19개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익스트림 패스웨이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멘터리 플러스 모드를 구하는 데는 이런 익스터널 메타볼라이트는 아까 그 네트워크 상에서 외부와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메타볼라이트를 얘기하고요. 인터널 메타볼라이트 24개,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리액션들은 아까 리버서블 리액션을 만들었는데 19개하고 리버서블 리액션 13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엘리멘터리 플러스 모드를 구해보면 50개라는 엘리멘터리 플러스 모드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엘리멘터리 플러스 모드 50개를 전부 다 보여드리는 거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해서 특징적인 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을 잡은 요 네트워크상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것들이 다 1리버서블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다음 특징적인 부분은 요 AMP에서 IN으로 가는 요 길이 IMP를 거쳐서 가는 길하고 ADU를 거쳐서 가는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길에 존재하는 요 AMP에서 IN으로 가는 길이 오버올 리액션까지 아예 완전히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그 50개 엘리멘터리 플럭스 모델을 구해보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다음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조합을 해서 4개가 쌍으로 항상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플러스 밸런스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목적 함수를 가지고 그 목적 함수를 만족하는 최적해를 구하는 최적해를 나타내는 플러스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것이 이 플러스 밸런스 어널리시스의 목적인데요. 저는 이 적혈구라는 것이 뭐 특별한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물질을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서 그 안에 존재하는 ATP를 만드는, ATP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ATP 생산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함수를 구해서 인풋으로는 아까 인풋 머티리얼로 들어갔던 글루코스와 아데닌을 각각 1씩 주고 나머지는 다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NADP, 리듀싱 에이전트로 사용되는 NADPH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를 구성을 하여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ATP를 만드는 거 살펴보면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ATP가 생성이 되거나 하고 소모가 되거나 하고 있는데 여기 글루코스 1, 아데닌 1이 들어가서 이런 플럭스 디스트리뷰션을 거치면 3분의 11이라는 ATP를 만드는 가장 최적의 형태를 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최적의 플럭스 디스트리뷰션은 앞에서 구했던 패스웨이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것들에 어떤 패스웨이들이 있는지 알아본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것들의 그런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것이 하나의 그 앞에 말씀드린 패스웨이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이 플럭스 밸런스 어널리시스와의 관계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들의 조합으로 이 플럭스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관계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 그림에서는 지금 ADU로 거쳐서 아까 말씀드릴 때 AM에서 IN으로 가는 길이 정확히 두 가지가 길이 오버올 리액션이 똑같은,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이 전부 다 사용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사용돼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문제의 구성상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ADU를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IMP를 표시했는데 문제는 똑같이 LP 문제를 풀어보면 이 그림과 같은 플러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며 10개라는 NADPH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것들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IMP로 가는 것에 의미가 더 있는지 아니면 두 개의 얼터너티브 중에서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일까? 수학적인 문제로는 어떤 것으로 가도 답이 되는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할 때 이 생물체에 사용되는 그 모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델식이 많은 모델식이 있는데, 모델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마이클스 멘탄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 두 가지 값들만 알 수 있으면 그 모델식을,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저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거는 브렌다라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스페시픽 액티비티와 캐리 밸류인데요. 이 두 가지 밸류를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놓은 것들 중에서 이 두 가지 밸류가 그나마 가장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밸류를 이용하는 마이클스 멘탄 모델식을 이용을 하였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네트워크상의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각각의 반응식들에 대한 반응 속도식을 구해서 각각 메타볼라이트들에 대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모델식을 구한 다음에 이 모델식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 IMP와 ADU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더 생물적으로 잘 일어나는지에 대한 간략한 결과로서 요 모델을 요만큼만 구성을 한 다음에 요 ADP를 1 넣어준 상태에서 어느 길로 흐르는지 살펴본 결과 이 IMP는 거의 바닥에 깔려 있고 거의 ADU 쪽으로 흐르는 것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플럭스 밸런스 어널리시스라는 결과에서 이 ADU 쪽으로 흐르는 것이 더 타당한 결과라고 타당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생물학 내부적인
생물학 지금 제가 대상으로 삼은 적혈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세한 일들을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요. 외부적으로 있는 리액션과 그것들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값들로부터 세 가지 패스웨이 분석 방법들을 각각을 적용을 시켜보았고요. 그래서 일단 패스웨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아까 네트워크로 보여드린 복잡한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패스웨이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고요. 그거와의 플럭스 밸런스 어널리시스의 관계로서 플럭스 밸런스 어널리시스의 값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구한 패스웨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플럭스 밸런스 어널리시스로도 수학적인 모델을 풀어도 약간의 미진한 점이 남아있던 점을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균의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시스템에 적용되었을 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어널리시스 방법은 메타볼릭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석의 툴로서 실험을 하기 전에 어떻게 실험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쪽에 이용하는 분석 툴로서 이용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